육부 최종본에서는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일꾼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영상과 한국선교유적연구회가 추진하는 선교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 추진하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광복군 교육도 시켰고 또 한국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보훈부에 훈장을 신청해서 작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후손 12명을 초청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국 포장을 이렇게 수운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실래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건국 포장증입니다. 그분 아들 우광복인데, 우광복은 이 공주 영명학교에서 14살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콜로라도 할아버지 밑에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한국이 해방됐다는 소리를 듣고 해군 군의관으로 가서 자원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 진주하는 미 해군 군의관으로 왔어요. 군의관으로 왔는데 한국말을 잘하니까 하지 사령관의 그 보좌관으로, 의사인데 정책 보좌관으로, 정치 고문으로 특채가 돼가지고 비서실장 역할을 합니다. 우광복 첫 번째 아들이. 그래서 그 기사가 조선일보 작년 12월 13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났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훈부에 훈장도 신청하고 그러는데, 조선일보에서 작년 연말에 났는데, 제목이 뭐냐면 1945년 해방되던 해 미 해군 소령 윌리엄스의 인맥 채용이 현대 한국의 원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이화여자대학 현대사 전공 역사학자의 평입니다. 공주에서 영명학교에서 공부했던 우광복이 그 아들 이름을 한국 이름을 광복이라고 졌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일본에서 독립을 쟁취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광복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야 광복아 밥 먹자 이렇게 부르면 광복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거기에는 뭘 담고 있어요? 빨리 조선이 해방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뜻을 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선교를 하고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우광복이 바로 이 소령 윌리엄스가 누구냐면 우광복이에요. 첫째 아들 우광복이고, 그 우광복의 묘가 지금 공주 영명동산에 있습니다. 우광복은 이 조선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의사니까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하는데, 의사도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이에요. 미국의 병리학 교수의 미국 병원의 병리학 분야의 미국 표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안타깝게 암살됐을 때 검시관 의사가 2명 들어갔는데 2명 들어간 중에 1명이 이 우광복이에요. 미국 이름은 조지 윌리엄스인데, 이런 사람이 실력자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87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나 어릴 때 공부하던 그 영명동산 8살에 죽은 내 여동생 옆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해서 여기 와서 묻혔습니다.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으면 자기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겠어요. 여기 와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묻혀있는 영명동산의 선교사 묘지입니다. 우리 공주에 있는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아끼고 거기를 문화재로 만들고 많은 순례객들이 오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충남 공주 영명동산에 있는 선교사의 묘역에서 만난 특이한 무덤은 의사인 조지 윌리엄스 박사의 묘이다. 그는 공주에서 1906년부터 1940년 일제에 의해 추방될 때까지 34년간 영명학교 교장으로 교육에 헌신하여 오늘의 공주 영명 중고등학교를 일구어낸
프랭클린 윌리엄스, 한국명 우리암 선교사의 맏아들이기도 하다. 그의 한국 이름은 우광복이다. 우광복. 그는 제물포항 부둣가 언덕에 있는 검은 지붕 붉은 벽돌집에서 1907년 4월 7일에 태어났다. 이 땅에서 태어난 광복의 형제들은 모두 5으로 광복이 맏아들이었으며 그중 올리브와 월이 각각 8살과 2살에 세상을 떠나고 남자 형제만 3명이 생존하였다. 우광복은 인천을 떠나 14살까지 공주 영명학교에서 수학한 후 15살에 광복이 미국으로 돌아가 고향인 콜로라도 덴버의 친할머니 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의사가 되기 위하여 덴버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 1928년부터 1931년 기간 동안 콜로라도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기 위하여 수학하였다. 그의 아버지 우리함은 누구인가? 우리함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우리함이라는 한국 이름을 썼다. 1906년 미국 덴버 대학을 졸업한 후 23세 약관의 나이로 부인 우에리사와 함께 내한에서 공주 영명학교, 지금의 공주 영명고등학교를 세워 35년간 그곳에서 일하였다. 우리함 선교사는 영명학당 설립 이념 4가지 중에 나라와 결의를 위한 애국자 양성을 2번째 교훈으로 넣을 정도로 민족 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 교육에 열을 올려 충남의 3.1 독립운동은 그의 제자들과 영명학당 교사들이 주도했다.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3.1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도 이곳 영명학교에서 선교사들의 교육을 받았다. 민족 교육에 힘썼던 우리함은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됐다가 광복 후 메가더 사령관 추천으로 미군정 농업정책 고문관으로 입국해 건국 초기 농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함 선교사는 1940년 11월 일제에 의해 추방된 후 또다시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으며 특히 영국군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던 광복군 인면 전구 공작대의 교육에도 참여하였다. 윌리엄스 선교사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일생과 생명을 이 땅에 바친 선교 사역을 169통의 편지로 남겼다. 이들 편지 속에는 선교사로서의 복음 전파 사역은 물론 고난과 희생의 가족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 역사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 광복이라는 단어는 윌리엄스 부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단어였다. 그들의 큰아들 조지의 한국 이름이 광복이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광복을 맞은 한국 땅에 다시, 그것도 중앙정부 기관의 요직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금이 환영한 그였다. 광복은 본래 해군 군의관이었으나 그런 그가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우연히 발탁되어 하지 사령관 보좌관으로 특채되어 군정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기에 이른다. 아버지 윌리엄스 선교사는 당시 한국에서는 제일 가는 농업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필요한 인재 50명 중 35명을 기독교인으로 영명고 출신인 조병옥 박사를 비롯해 영명고를 졸업한 걸출한 인재들을 미군정에 천거하는 데도 힘썼다. 우광복은 혼란한 해방 공간에서 한국인들은 이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승만이 가장 먼저 입국하도록 도왔으며 결과적으로 초대 대통령이 되도록 한 숨은 공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복은 죽음에 임박해서 어릴 때 뛰어놀던 한국의 그 공주 영명동산, 8살의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평생 잊을 수 없던 누이 동생이 묻혀있는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여 지금 공주 영명동산에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다. 하루빨리 일제로부터 광복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광복이라 지었던 아버지 윌리엄스 선교사의 한국 사랑과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한국 사랑을 실천한 아들 광복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2021년 9월 16일 공주 영명 중고등학교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졌다. 한국 기독교 실업인회인 CBMC 의정부 지회, CBMC 충남연합회, CBMC 공주 지회, 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정연구회 및 학교법인 영명학원의 대표자들과 공주의 기독교계 인사 및 시의원과 도의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 업무 협약을 맺은 일이었다. 우리암 선교사와 그 아들 우광복이 미국으로 귀국한 지 73년, 또 그들 부자가 소천한 지 각각 59년과 27년이 지나서야 그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기념사업을 시작하고자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이렇게 기도가 된 편지, 또 우리암과 우광복 이야기, 공주가 키운 유관순과 공주 여성 독립운동가, 이런 세 가지 책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은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꼭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주의 선교 유적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가서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고 한 사람한테 5권 이상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권 좀 갖다가 여러분들 친지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공주 선교 기독교 유적, 그 당시에 있던 이 집들이 안타깝게도 다 흘려나갔어요. 다 흘려나가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집은 유관순이 실제로 살던 집이에요. 충청남도 최초의 서양집이고 의미 있는 이런 집을 복원합시다. 그리고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사시던 집 복원합시다. 그리고 공주 영명학교에다 지은 그 건물을 다시 복원해서 충남 근대교육박물관으로 합시다. 이거를 공주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주 기독교 선교유적 성역화 사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맥 닿는 대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번째 사례인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유적, 공주를 포함해서 한국의 선교유적, 아까 말씀드린 8개 도시에 있는 선교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져가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유적이 왜 세계유산이 돼야 되냐? 동서문화교류의 거점이었다. 서양 근대 문명, 선진 문명이 조선 땅에 들어온 동서문화교류의 거점이었다. 일반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 다음에 교세 성장률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한국의 전 국민의 25%까지 성장한. 그리고 다시 그 기독교 문화를 전 세계로 다시 우리는 선교사를 23,000명이나 파송해서 기독교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도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에 교육은 물론이고 의료, 또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 반상제도 타파, 남녀평등 사상을 실천한 교육 현장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꿔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들자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에서 그 역대 도지사 사진이 다 붙어있는 그 전라남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전라남도 목사님들 250분을 모시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라남도의 기독교 문화유산 가지고 학술회의를 우리가 주관을 했습니다. 한국선교유적연구에서. 또 그 이외에도 전라북도에서 하고 공주에서도 하고 충청북도 청주에서도 하고 전라남도 순천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이런 운동을 계속해서 지난 8년 동안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문화재청에서 2021년 연말에 발표한 세계유산 잠정 목록, 세계유산이 되려면 우선 잠정 목록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잠정 목록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1년에 하나씩밖에 신청할 수 없어요. 유네스코에다. 뭐 미국도 하나, 아프리카에 있던 나미비아도 하나, 국가가 강하고 작고 관계없이 무조건 한 나라에 하나씩밖에 신청 못해요. 요즘은 또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너무 서로 하려고 경쟁 심해서 그 세 나라는 2년에 한 개씩만 해라,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치열한 거예요, 세계유산이. 저는 공주대 교수 시절에 15년 동안 노력해서 백제 역사유적지, 백제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주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8년 동안 노력을 하면서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58개 유적을 조사해서 잠정 목록에 들어갈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4번째로 근대 기독교 선교 기지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유산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제 한 100발짝이라면 한 5발짝 정도 오는 겁니다. 5발짝 정도.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틀림없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 이르러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이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데, 물이 그친 다음에 법궤를 메고 지나간 게 아니라 물이 그렇게 철철 흘러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 물에 잠궜을 때 그때 물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엄청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이런 걸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마 홍해 갈라지는 일보다는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를 빼놓고 해? 이런 사람 있으시면, 이렇게 중요하고 뜻깊은 일에 나를 어떻게 빼놓고 해? 그런 사람 있으시면 오늘 나눠준 그 회원 가입서에, 한국선교유적연구 회원 가입서에 간단히 적어서 이렇게 내시면 함께 가는 배 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는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개신교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짜인가요? 미국에 없고 캐나다에 없고 호주에 없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유럽에 있는 건 다 뭔데? 유럽에 있는 건 다 캐톨릭, 고딕 양식 교회들이에요. 개신교 유적이 세계유산 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정말 공주가 포함이 되면, 공주는 진짜 세계유산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백제 유적도 있지, 마곡사 산사도 있지, 뭐 일본 갔던 그 기록도 세계유산이 기록유산이 됐지, 기독교 유적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기독교 세계유산이 개신교 유적이 되는 건 첫 번째 케이스니까. 그 일에 나를 빼놓고 해? 그럴 수는 없지. 이런 분들은 거기다 적어주세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회비 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가고, 모일 때 모이고, 기도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